한독수 대권 도전 굳혔다. 세 가지 징후가 있다. 자, 뭘까요?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당히 지금 강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한독수 대행이 총리실 참모들에게 대선 이야기는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일부 언론에서 대선에 안 나오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총리실 참모들에게는 당연히 대선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미래에 집중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찾아가서 이제 지금 고문들도 그렇고 중진 의원들이 한독수 영입론에 대해서 지금 불을 지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한독수 대행에게 전하니까 한독수 대행이 거기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좀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와 그저께 밤에 통화를 했죠. 그저께 밤에 통화를 했는데 통화한 내용 중에서 알려지지 않은 게 하나 단독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때 통화를 28분 동안 했는데 마지막에 두 사람 그러니까 보통 정상들끼리 하면은 옆에 이제 통역이 있어서 통역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데 마지막에 트럼프와 한독수 대행이 통역 없이 영어로 직접 대화를 했다. 그 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몇 분 동안 한독수 대행은 뭐 그 하버드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다 받았죠. 그리고 미국 대사까지 지냈으니까는 뭐 트럼프도 뭐 영어가 훌륭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극찬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어쨌든 영어로 대화를 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독수와 처음으로 통화를 하면서 대선 출마 의향을 직접 물어봤다. 그런 것이 지금 보도가 됐죠. 트럼프가 통화 중에 한독수 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물어봤다. 그렇게 물어본 거는 한독수 대행이 자,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때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국내에서 윤상현 의원이 갔을 때 물어봤을 때 지금 뭐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에게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그런데 결정한 것은 없다. 결정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런 답변을 들었다면은 한독수 대행에게 제가 물어봐서 지금 조기 대선에 이제 출마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한독수 대행이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바로 출마 시사라고 씁니다. 다른 정치부 기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정도 답변이 나오면은 이건 출마를 시사한 거다. 특히 트럼프에게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줬다고도 저는 그렇게까지 봅니다. 일단 트럼프가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특히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 지금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그 관세 정책의 핵심은 무역 적자국에 대해서 그만큼 페널티를 주고 관세를 먹이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 방위권 분담까지 서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은 무역 적자 8위국입니다. 8위국. 미국 기준으로 8위국이고 1위가 아마 중국이니까 중국과 그렇게 싸우고 있고 무역 적자 1위니까 그 다음에 멕시코 이렇게 쭉 나가서 일본이 7위고 8위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시바 총리하고는 서로 만났죠. 서로 만나서 뭐 투구도 선물을 하고 막 이시바와는 통화도 하고 하는데 바로 그 비슷한 언저리에 있는 한국과는 최상목 대행 때 통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독수 대행이 딱 되니까 통화를 했죠. 그리고 영어로 대통령이 출마할 거냐고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관심을 앞으로 내 파트너가 한독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의 파트너가 한국에서 지금 당장 권한 대행으로서가 아니고 그것을 떠봤다고 볼 수 있고
한덕수 대행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오늘 한국에서 윤상현 의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나 이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구와 상황이 있다. 이것은 저는 상당히 이 출마의 징후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 정도까지 하면은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일단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징후 하나고, 두 번째는 이 통화가 이루어진 날에 그 전날에 CNN하고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CNN과 인터뷰를 했고, CNN도 아주 한덕수 대행의 앞으로 행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CNN과 인터뷰를 했고, 그날 오전에는 한덕수 대행이 바로 그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둘을 지명을 했죠. 지명을 해서 이거 지명을 했을 때 저는 처음에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대선에 나가지 않으려고 한 것 아닌가. 이 민주당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렇게 지명을 한 것은 대선을 접고 그냥 할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트럼프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하고 CNN과 통화를 하고 이런 행보들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고 이 우파를 위해서 유리한, 특히 이재명의 이 범죄 혐의들 재판들에 대해서 뭔가 장치를 걸어놓기 위해서, 확실한 장치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탄핵을 하든지 하면은 퇴임을 해서,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대선 행보를 하기 위한 어떤 수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왜 한덕수가 그러면은 국민의힘 그 대통령목 2명, 그러니까는 18일 날 퇴임을 하는 그 문영배와 이미선 후임으로 문재인이 임명했던 그 후임으로 대통령 몫이니까 본인이 지명하고 임명까지 하려고 하느냐. 민주당 아무리 반대해도 청문회 거치면 뭐 임명을 할 수가 있죠. 청문회 안 하더라도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느냐? 그게 바로 큰 장기 포석이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재명도 완전히 당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은 지금 이재명은 만약에 대선에 세계에서 집권을 하더라도 헌법 84조 이 불소추 특권 범위 적용 문제를 놓고 굉장히 위험에 빠지죠. 진행되던 재판이 계속되느냐 중단되느냐 이건데, 이걸 결국 마지막에 판단을 내려줄 것은 헌법재판소입니다. 대법원에서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인데 지금 아마 헌법재판소로 갈 거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보수 성향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 보셨다시피 이 좌파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문재인이 임명했던 좌파 2명이 나와버리면은, 물론 마흔역은 들어갔지만은 나가버리고 거기에 이 새로운 우파 성향의 재판관 둘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84조 해석이 좀 달라질 수가 있죠. 아니야, 재판을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될 쪽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기존에 있던 좌파 재판관 둘, 문영배, 이미선을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이 법안까지 내놨는데, 갑자기 기습적으로 한덕수 대행이 2명을 지명을 해버리니까 완전히 당황을 했다. 그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 거꾸로 보면은 한덕수 대행이 일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는 이재명의 도망갈 구멍을 막아버린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과감한 그렇게 행동을 한 것도 결국은 물론 본인이 이런 것이 헌법 84조가 잘못 국회되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에서 했다고 보지만은, 그렇게 한 것도 결국은 나중에는 대선 행보를 하게 되면은 크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2명 지명을 한 것이 결국 이재명의 아킬레스건 헌법 84조를 염두에 둔 것이다. 또 하나, 그렇게 하면은
이재명이 탄핵을 하겠죠. 지금 탄핵한다고 합니다. 탄핵을 하면은 두 번째 이재명에 의해서 탄핵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는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체급이 커집니다. 몸집이 커지죠.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으로부터 어떤 탄압을 받고 추미애와 갈등 과정에서 정치적 체급이 커졌죠. 어떻게 보면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도 윤석열 대통령과 막 맞서 싸우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커진 거죠. 어쨌든 이 탄핵이 만약에 또 되면은 한덕수 대행은 체급이 커진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그 대권 출마를 염두에 둔 그런 징후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트럼프에 대한 답변,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 이것은 7, 80% 이상 정치부 기자라면 누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이것은 출마 한 7, 80% 이상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의 답변이 나왔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관 2명 지명을 대통령 강행을 했는데 이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문중배 이미선 6개월 이것을 연장을 막고 지금 만약에 만에 하나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두 사람을 포진시켜 놓기 위해서 한덕수 대행이 지명을 한 두 사람을 포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볼 때는 탄핵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감행을 했다. 그래서 이것도 출마 징후다. 자, 마지막 출마 징후가 이겁니다. 이렇게 논란이, 그러니까 논란이라기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죠.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거다 안 할 거다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는데 웬만하면은 입장을 밝히겠죠. 입장을. 그러니까 웬만하면이라기보다 내가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은 나는 그런 생각이 없고 또 관료 출신이니까는 나는 그런 생각이 없고 지금 공정한 대선 관리 또 뭐 국정 안정 미국과의 통상 문제 여기에 전념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겁니다. 전혀 생각이 없다면. 그게 당연한 거죠. 그때 한교안 지금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이 있었을 때 그때 지금 한덕수 대행처럼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죠. 그리고 그때 또 지금과 마찬가지로 한교안 영입설이 파다했습니다. 그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 있었고 그런데 한교안 대행은 불출마를 선언을 했죠. 그런데 그 불출마 선언을 한 시점이 대통령 선거일 날짜 공고를 한 그날입니다. 임시국무회를 주재를 하면서 대통령 날짜를 공고를 했는데 그때 3월 9일로 공고를 했는데 그 국무회의 석상에서 불출마를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이미 대통령 선거일 공고를 이미 했죠. 그때 화요일 국무회의였던가요? 이미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이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는 징후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재탄핵 의사를 사실상 지금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대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정성호 친명계 자장이라는 정성호도 약간의 역풍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탄핵밖에는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이 한덕수 대행의 체급을 높여주는 정치적 체급을 높여주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다는 정치권에서는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 전개가 되죠. 제가 한 두 번 전에 드렸지만은 이것도 제가 송국근의 혼술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독수 대행의 이 대권 도전 문제에 대해서 대권 도전 문제에 설문을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국민의 그러니까 한독수 대통령 권한 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권 도전 국민의힘 경선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설문을 올렸습니다. 3일 전에 올렸는데 현재 3만 1,000분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또 적극 찬성이 54%, 찬성이 10%, 64% 정도가 대권 도전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다는 입장이고 적극 반대가 14%, 반대가 22%, 그래서 36%입니다. 64대 36으로 일단 적어도 제 혼술 게시판을 방문해 주시는 이 구독자나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러니까 3분 중에 한 2분 정도는 한독수의 출마에 찬성을 하는 그런 이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